우리가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유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동훈계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맞췄잖아요. 이제 다들 김문수가 될 거라고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쪽이 더 힘을 얻기 마련이고, 그리고 사실 제 개인의 생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조금 먼 이런 지금 흔히 얘기하는 윤 어게인 정서에 동조하는 지금 국힘의 어떤 주류 정서, 그 당원들의 정서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이번 대선을 하면서 뭔가 그냥 올라탔던 사람인 거지. 근데 저는 장동혁 후보는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지지층,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이슈를 가지고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강성으로 가면은 결국 뭐 계엄 얘기도 나올 것이고 반탄 찬탕 얘기 나올 것이고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시선인 것이고,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곳은 이번에도 보면은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결국 승리한 거는 장동혁 후보였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봐서는 이 행보를 맞출 수가 없다. 이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기본적으로 전 대선 주자였잖아요. 후광 효과가 있는 사람이고, 전 대선 주자들은 근데 80대 정말 아니 네. 저기 80대? 여론조사가 거의 네네네. 60대 3, 6대 3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차라고 보기 애매하죠. 장동혁 더블 후보 스코어인데 6대 3이면 6대 4. 6대 4. 6대 4. 6대 4. 아, 근데 어마어마한 거 많은데 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개혁신당은 그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막 무슨 뭐 윤어게인의 수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여기 정치 미디어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장동혁이 누군데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일반 제가 사람 아예 똑같다니까. 그냥 제가 아무 그 얘기를 하는 생각이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니라 제가 후광 효과를 말씀드린 게, 대선 주자들이 무난하게 당대표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 500억의 선거비를 써요. 그 500억을 우리 대선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메이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전당대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인지도가 평가를 받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화 김문수 대 장동혁 받으면은 장동혁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4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결과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또한 그 결과마저 당원들이 뒤집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고관여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짠물이라고 비하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고관여층, 가장 최근의 정치 현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된 것이고, 그 역대 그 저희 당심과 민심 결과 그렇게 안 달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동훈 때도 그때 당심 민심 모두 승리를 했고, 심지어 직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당심 민심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그 급작하게 3주 만에 6%에서 출발한 이 장동혁 후보가 대표 자리 가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설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파죽지세로 올라간 것은 맞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민심에서 아쉬웠던 것은 맞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인지도의 격차 정도인 것이지, 이 사람의 당무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변이니까 네. 카톡방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네.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단톡방에 올라온 거 좀 있어요? 아주 아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시죠. 제가 그런 뭐 핵심 실세는 아니고요. 아니 뭐 그래도 알려면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인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요? 박민영이 하나요? 제가 뭐 사무총장을 합니다. 아니 그 일단은 장동혁을 네, 위해서 불출마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이럴 때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마음속 단위로. 사실 출마를 하기 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죠. 장동혁 후보가 나오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선점을 하기는 했지만, 전 이번에 지켜보면서 뭐 이제 두 분은 공감 안 하시겠지만, 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이 사람 제왕적 자질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왕이들 상.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제가 정치를 그런 나름대로는 몇 년 지켜봤는데, 제가 지켜봤던 정치인 중에서 정무적인 감각이나 어떤 개인의 연설적 자질이나 판단력, 그리고 조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검증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당무를 하게 되면 또 세력화라고 하는 숙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활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너야 될 다리가 많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 저력 있구나.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감각이 있구나. 저 이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일단 금요비대위에 나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정무적으로 네. 감이 좋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용택윤도 그랬고 네. 신동욱 선배도 신동욱 그랬고. 예. 됐잖아. 그래서 워딩 프레임이니까 굉장히 트렌디해요. 보면 그래서 지켜볼 만한 사람이다 하고 많이 밀었고요. 아무튼 인사를 봤을 때는 정점식 총장 유임될 수도 있다란 말도 있고 사무총장에 정점식 총장 유임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네. 지명직 최고는 그거 박민영 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이 전화 한번 지도부가 해드려? 장동혁 대표가 사실 캠프를 너무 간소하게 했다 보니까 오히려 세력이 없고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어디 앉혀야겠다라고 하는 게 없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약점도 있어요. 1.5선이잖아요. 충청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이 많이 안 도와줬고 지금도 이제 당직을 한 번씩 거쳐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총선 당대표도 아니고 굳이 당직을 내가 왜 해? 이런 원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이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약점을 극복을 하려면 조금 쉽지 않으니 나를 써라. 뭐 이런. 아 저요? 난 준비되어 있다. 전 I'm 준비되어 ready. 있죠. 이런 시키면 할 거예요? 뭐든지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아니 대왕의 상을 받대잖아요. 아이, 어쩐가가 야. 무엇을 위한 어쩐가였겠어. 그 네. 금요비대위 TO 하나 달라고 하자. 금요비대위 TO는 저기 뭐 수행비서 뭐 이런 거. TO 하나 달라고 하자. 근데 뭐 사실 저희 가까운 분들도 많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뭐잘 캠프 5명이었다면서 많이 있었으면 몇 명? 5명 중에 한 비선 4명 정도를 제가 다 아 이게 예. 사실은 그렇지 뭐 캠프라고 이름 5명만 붙여놓은 30대 거죠. 참모가 진짜 몇 명 있었는데 저 다 아는 분들. 아니 저희 프로그램에 원래 출연하려고 했던 친구가 또 거기 그렇죠. 바로 붙어서 하게 그래요? 됐었고 수행경 그랬어요. 대변인도 했었고 뭐 어떻게 이제 또 행정관 그렇게 출신 제 아는 형들도 몇 명 등용문인. 들어가 있고 다 아는 여기요? 사람들이고만. 청년 보좌역 했던 친구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핵심은 의사결정 자체를 그 사람들이 30대가 팀장으로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 캠프는. 그러니까 되게 날렵하게 캠페인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5명인데 비대하게 팀장이 따로 식구를 딸리고 있었던 것은 김문수 캠프예요. 김문수 캠프는 보훈할 자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가 됐으면은 그런 자리 다툼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까는 건가요? 제가 포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아, 제가- 인사를 왜냐면 물어보시는 날 그 얘기를 어차피 했죠. 이제 제가 이거 말하고 나면 저 아마 발언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지금처럼 능동적으로 민영박의 약간 난 이제 듣고 싶어. 동무대가 될 왜 듣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포문을 여드리겠다고 한 거는, 근데 일단 이제 민주당 패널로서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솔직히 김앤장이 결선에 갔을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반탄이고 이러나 저러나 윤호개인인 건 똑같아요. 그냥 나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약간 이제 난 친한계를 좀 이렇게 포용해서 이겨봐야겠어 하면서 색채가 좀 옅어진 거지. 그냥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정광훈이냐 전한길이냐 뭐 그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일반 국민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반 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윤호개인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그냥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는 뭐 국민의힘한테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는 절망스러운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뭐 윤 전 대통령 접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복당한다고 했을 때 받지 못할 이유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전한길 씨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결탁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봤던 스탠스를 보면 국민의힘 뭐 이미 과거로 돌아갔지만 더 과거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역사를 잊은 들고요. 민족에겐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과거에 머무르는 거는 미래가 있나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포문을 열어드리겠다고 한 거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그 세력의 패배라고 봐요. 네, 패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나셨어요? 신난 건 아닌데, 감동은 다 싫어해요. 근데 이제 개혁- 지금 내가 저는 보니까 개혁신당 밑에 지금까지 다 안 듣고 있다가 마지막 문장만 앞에서 약간 반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그래 됐어 이러고 있어. 근데 일단 왜냐면 목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지가 좀 더 세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결선으로 갔기 때문에 찬탄파를 찍었던 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까가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누가 좋아서 찍는 것도 있지만 누가 싫어서 찍는 게 더 적극적인 그죠. 투표라고 그죠. 생각하잖아. 그죠. 내가 쟤는 안 된다. 근데 그거에서 사실은 경합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장동혁 후보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배신했고, 심지어는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 내부 총질자들 뭐 인적 청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뚜껑?
뚜껑을 열어보니 깜짝이야. 저는 그런 드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정말 말 그대로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니 장동혁 후보가 이긴 거죠. 열린 그러니까 거죠, 이건 뚜껑이. 뭐냐, 이 한동훈계를 포함한 이 찬탄파의 뭐 조직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결집력이라던가 이런 거 자체가 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패배를 한 거죠. 장도영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게 그때 더 정확하게 점쳤던 게 제가 국힘 인사분들을 만나보면요, 뭐 누구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한동훈 대표를 비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렬하게 비토래요. 그러니까 뭔가 거의 이 사람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정도. 여기 만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정도인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한동훈이 여기를 지지하겠다는 느낌이 김문수한테 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예. 한 게 그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움 사고 다니는 것도 재능이에요. 진짜. 이제 그렇게 보여줘. 모든 사람들의 증오를 사는 것도 재능이야. 마음껏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그동안 뭐 이 시간만 기다렸을 거야. 아니에요, 사진부터 아니에요. 딱 준비를 제가 하고 장미영 대표 얘기한다고 하니까. 차분하게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들어가 토일 못하고 또 우리가 한동훈 무슨 때문에 탄핵 국면 때도 대통령 무슨 접견을 가면 중도층이 떠나고 접견을 안 가면 중도층이 들어오고 그것 되게 정치병자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 없어요. 중도층은 저관여층이라고 저는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선거 국면에 누가 더 내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무슨 전직 대통령이 어쩌고. 저 같은 사람들조차 대학생일 때 무슨 박근혜가 어떻고 노무현이 어떻고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대통령들에 대한 뭐 서사나 관계성, 뭐 누가 법사위원장이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내가 분노하는 포인트를 짚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 유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윤어게인이라서 막 당이 망하네 이런 것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얼마나 유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지도부의 관건이겠죠. 아니 쌍권 체제 때도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불리한 전장에 싸웠는데도 거의 반반을 갔잖아요.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유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동훈계를 저는 진작 암세포라고 규정을 했지만 일부 어른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제거까지 해야겠어? 감기 정도면 곧 낫겠지라고 했는데 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픈 게 아니라 방치하면은 몸이 죽을 때까지 몸을 후벼 파는 존재가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은 당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상계엄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도 비상계엄 전에는 그럼 왜 그렇게 반대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여사 라인이 어쩌고 이종석 황상무가 어쩌고 그냥 그 사람들은 소재가 필요한 것뿐인 것이지 비상계엄이고 아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가지고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빠져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동기는 당을 파괴하는 데 있고 당이 파괴되어야만 자신들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을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몸을 파괴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정상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발목 잡는 것들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지금 그럼 생각을 박민영 하는 대변인에게 당원들이 부스터 한번 더 달아드리게. 조경태 전 후보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SNS에다가요. 당대표 선거 이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나 한심하다. 아직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이 내란당의 오명은 벗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쩌고 막 그 뭐 비판적인 글을 막 써놨습니다. 내란당에 왜 계시냐고요. 아니 나가면 저거는 되잖아요. 쫓아내달라고 어필하시는. 저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민주당 가고 싶은 건데 뭐라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징계해달라고 지금 난리 치는 거거든요. 민주당 근데, 에서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조경태가 김상욱도 받았는데 뭐 조경태 받겠죠. 아니요. 늙은 김상욱이 조경태. 뭐지?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조경태 같은 사람이 육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 역사의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중앙 정당에서 아무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당 저당 오가면서 그냥 지역 관리만 해가지고 육선 당과 아니에요. 아무 실적도 아무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처럼 국회의원 역할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당 흠집 내가지고 또 갈아탈 준비하는데 저런 사람 뭘 평가를 합니까? 육선을 하면서 국회의장은 고사하고 법사위원장 한번 못 해봤으면서 뭔 일을 한다고 저런 사람들이 자기 다선 의원이라고 저러고 다니니까 이
굉장히 색채가 없다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우리 의원들 45명 관저 앞에 있던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거는 정의로운 거고 장동혁 대표가 일부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겁니까? 대체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당신을 선택을 안 했다는 건 당신을 합리적이고 정의롭다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럼 당신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왜 나가냐는 이거예요. 이 조직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조경태가.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직에 대한 그 생리를 모른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1년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저런 이상한 생각을 못 해요. 박 대변님 그 장동혁 돼서 기분 너무 좋은가 봐요. 아 너무 좋죠. 풀 컨디션인데 여기 완전.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도파민 지금 풀 충전해가지고. 한동훈 이 거지 같은 또 분탕질 하려다가 실패를 한 게 너무 꼴사납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친한동훈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김문수를 밀어달라고 하든가. 최악을 피하자라고 하면 그런 김문수가 차악이라는 건데 그런 모멸적인 워딩까지 구사를 해가면서 너네들 최악이고 차악이야. 내가 최선이야. 이 난리를 치면서 그 선동질을 하는데 누가 좋게 봅니까? 지가 최선이면 왜 못 나왔어요? 최선이면 제가 나왔어야지. 적어도 이 당에선 최선이 아니라니까. 그럼 자기가 최선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당에 남아서 분탕질을 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신문이 수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일신문이 망하기를. 수익 창출보다는. 예.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 조용히 해. 그러면 슈퍼챗 쏘십시오. 예.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슈퍼챗 쏘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돈 못 벌게 만들고 아유, 나는 회사 막 뭐 망가뜨리려고 나가지. 하고 그런 사람이랑 회사 운영 같이 할 수 있으면 바로 욕할 수 있지. 잘리잖아요. 욕할 수 있는데 예. 대통령 당선 시키고 욕하지. 나는 패권주의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내고 우리가 그래서 같은 지명이 방향을 되신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회사가 망하길 바란 사람들과 같이 일 못하는 것처럼 당이 망하길 사람들과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자르겠다라고 했습니까? 당이 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해당 얘기를 했을 때 당원 당규에 따라 절차상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 좀 답답해 자꾸 저한테 진짜 징계하나요? 진짜 징계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 잘못한 사람 징계하는 게 질문 받을 일인가요?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진짜 징계 하나요로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징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나요? 당무감사위원장 오늘만 윤리위원장 다 해도 바꿔야죠. 당원 게시판 뭐 얘기 나왔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이슈 끝까지 파겠다라고 했고 그 해당 행위 발언하는 패널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카톡 올라오고 좀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박상무소는 그냥 당직이 심지어 있는 사람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냥 평당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의 얼굴이라고 나가가지고 해당 행위를 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가. 김상욱 같은 사람들도 징계 한번 못하는 게 무슨 당입니까? 회사 내에서 부정과 비위와 해산의 자해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 한번 못하는 건데 그런 정당이 무슨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당 기강을 잡고 상벌체계를 만드는 게 기본인 거죠. 자, 그리고 장동혁 후보를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도 상벌체계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당은 상벌체계가 없다. 잘한 사람 공천 주고 우리가 자리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집권에도 잘한 사람 보장해주는 것도 없고 공천도 엉뚱한 사람들 뜨내기들 데려와가지고 대충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완장질하고 사고치더라도 징계 한 번을 안 해. 정상적인 당이 아니에요. 그런 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친한동훈계를 몰아내니만이 그런 거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충분히 끊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요번에 네, 댓글에 막 마른 장에 쳐놨죠. 아직 안 그래도 댓글 보고 재밌어요. 댓글 봐야지. 전당대회 이번에 보면서 전 좀 특이점이 왔던 게 뭐냐면 사실 김문수랑 장동혁 붙고 대선 직후에 있는 전당대회인데 장동혁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한동훈 뭐 이거를 떠나서 나는 그 올디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맞아요. 굿바이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되게 신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유례가 없죠. 네, 없잖아요. 이런 근데 사람이 당대표장이. 그 저는 그 당사 앞에서 그 스트레칭 했던 거 있죠. 난 그거 보고서 아 이게 이번에 만약 결과를 저보고 만약 하나의 그 파노라마로 쫙 봤을 때 하나의 포인트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그 김문수가 했던 그 스트레칭을 올렸던 사람들 뭐 요 사람들의 그 감각이 더 이상 이 당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혐오 정서를 조금 건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뭔가 2,000표 정도는 됐다. 2,000표 훨씬 넘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틀이 싫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우리 저렇게 할아버지들 계속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으로 황홍이 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좀 젊은 당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어떨까 했을 때 옷 입는 것부터 넥타이 색깔부터 이 모든 게 다 그냥 너무나 극명하게 다서 장동혁이 잘하면 되겠는데 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다가 제가 카카오톡을 보니까 오늘 김문수 전 후보 생신이시죠? 맞아요. 그건 나랑 아니 상관없으니까요. 또 생일을 축하해줘야지.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저는 제 생일도 공개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나랑 뭔 상관이야.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 언제세요? 네? 생일 언제? 비밀이에요. 근데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 태어나고 30년 지난 날이 뭐가 중요해. 근데 그리고 제가 아까 왜 굳이 제왕적 이런 얘기까지 꺼냈냐면은 사실 저희가 야당이기도 하고 지금 열패감이 심해요. 근데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수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만 그 정당 자체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 그래서 당대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굉장히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구심점이 되어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저는 그 에너지를 증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 마지막에도 나 당대표 되기 위해서 내 생각 꺾지 않겠다. 저는 그게 이 사람의 그런 진정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대표가 그렇게 꺾어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대표에서 끝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명예롭게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를 전 폄훼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당선만 될 수 있으면 내가 한동훈도 끌어안을 수 있다. 이재명 빼고 다 끌어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또 왜 못 끌어안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색깔을 다 포기해가면서까지 그냥 조직 정치, 정치 공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이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기사 한번 썼었는데 당무감사 그 게시판 사태 있잖아요. 네. 그거 했을 때 윤리위에서 덮고 넘어갔거든. 맞아요. 그때 윤리위원이랑 그렇죠, 윤리 알려줬죠. 그 회의랑 윤리위원장 그때 했던 거 난 이거 싸그리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때 그 진짜 그냥 막 넘어갔거든. 네. 그거는 그때 누가 그 윤리위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남겼는지 싸그리 조사해서 이거는 민주당 봐봐. 민주당은 거의 압수수색까지 핸드폰 제출하라고 이렇게까지 그럼요. 한단 말이야.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요번에 한번 단도리를 찍고 나서 윤리위에 들어가면 네. 그런 뒤진다라는 약간 끌려가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공당이 윤리위가 돌아가지. 당의 사법 시스템인데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자기 당 대표라고 묻어주고 하면 아니 그거는 뭐 난 나쁜 걸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가족 계정을 썼다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야. 나는 그거를 주변에 지인들을 끌어서 했다고 상관없어. 근데 가족들 계정, 가족이 했는지 가족들 계정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치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뭔가 공작을 하는 사람은 그럼요. 있으면 안 돼. 이게 몰래 해야 돼. 당원 게시판을 단순히 글만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족 명의 계정으로 글을 올려서 당심을 조작을 하고 그 조작된 당심을 가지고 보도화를 했어요. 아니 그건 해도 돼. 기자들이 근데 당원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 쓴다고 당심이 조작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지도 안 되지만 내 말은 그거예요. 그거를 쿠션을 쳐야 돼 정치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꼬리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꼬리 못 자르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그거 안 글을 하는 사람이 쓰고 어디 있어. 당원 다 게시판에 알지. 글 쓴다고 기자들이 모니터링해서 굳이 당시민이 뭐니 기사 안 씁니다. 네. 근데 그런 기사가 특정 시기에 유난스럽게 계속 나왔고 그게 그 가족 명의로 글이 써진 기간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그런 기사들을 일부 방송에서 공유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패널들이 또 물고 뜯고 떠들었다고요. 이런 게 당심인데 왜 윤석열은 말을 안 듣냐. 이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고 해당 행위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내가 알잖아. 아니 근데 원래 유능함의 문제라니까. 원래 한 3년 전까지 국민의힘 윤리는 지금 뭐 다 무혐의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때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쫓아내던데 아니었어요? 3년 새 많이 변했네. 5% 넘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 이번에 그렇게 8% 발언권을 넘게 쫓아낸다고요?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얘기했다 치고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좀 갑자기? 갑자기요? 시간이 이제 뭐 아, 대충 이 정도 얘기하고 이거는 많이 했어요. 많이 유능함이야. 작업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래, 나 들킨 것도 이게 웃긴데 핵심이야. 들킨 것도 웃겨. 근데 약간 난그 핀트가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난 근데 여기에는 공감해. 여기에요? 여기에는 공감하는데. 안 들키, 그러니까 들키게 한 게 문제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유, 뭐 그렇게 드루킹 정당에서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리고 저것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대리 시험도 봐주고 뭐 그러는데 아 거기 조국혁신당이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 한준환이거든요. 네, 제가 헷갈려. 한동훈의 심리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 계정도 쓰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못 다른 믿는 사람을. 거지. 그러니까 설마 내 가족 계정 명의로 하는데 들키겠어라고 하는 그런 또 알량한 들키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들키지. 근데 그럼 저도 안 들킬 한마디만 수가 딱 없죠. 얹으면 사람 자체가 짜증나지. 뭐
자기 당을 뭐 망치려는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잘못돼서 한번 파괴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한동훈이 그런 선거나 사람은 잘하든가 아니었잖아요. 말도 안 해. 잘 될 때는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던 원래 사람이 정치가 그래요. 예? 이제 와서 그러는 게 너무 웃기잖아. 잘 나갈 때 빨아먹어야지 언제 아니야. 빨아먹어. 아니 그랬으면 끝까지 같이 가든가. 아 여기는 막 한동훈이- 잡혀가고 할 때도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선거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은 한동훈 큰 본인이 일을 해. 출마도 안 하는데 근데 무슨 본인이 애초에 민주당이랑 같이 가잖아. 민주당에 장단 맞추잖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 8표 보태면은 나도 지분 있는 건가? 그게 한동훈의 실체예요. 아니, 민주당을 꺾을 생각이 없다니까. 민주당을 정권을 전복시키는 수단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권할 수 있는 동기도 아니고 실력도 없고 총선하는 꼬라지 봐봐. 한동훈 정치를 탈당하고 뭘 알아. 민주당 가면 민주당 받아주나요? 근데 내가 지금 다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탄핵 반대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한동훈이 대통령 됐을 수도 있겠다. 한동훈이 진짜 그때 골 때렸던 게 거기에 반대했을 아니 것 그 같은데. 자기는 탄핵 찬성파라며.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누구보다 먼저 규정을 한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런데 알량한 8표로 탄핵 협박한 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한동훈이 계속 그 얘기만 했대.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그건 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 자기 그 생명에 걸린 문제였는데. 근데 그게 탄핵 찬성에서 아니,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라고 한 게 그때 우리 당원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대통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느끼는 아니, 근데- 시점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반대로 너무 개인에 대한 잠깐만.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거야. 나도 누가 나 체포할 것 같으면 잠깐만. 나라도 반대. 한동훈은 그것도 개인이 심지어 아니에요. 윤석열이. 한동훈은 개인이 아니야. 여당 대표야. 그러니까 여당 아니, 대표를 잡아가려 했던 게 같이 문제인 거지. 야 그냥 체포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얼마나 근데 있을 건데. 저희 당원들이 아닌 분들 잠깐 조용하시고요. 근데- 저희 당원들이 봤을 때는 당원 혼자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다 입당을 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갈까요? 우리 잠깐 나가 아니, 커피 있을까요? 한잔 하고 오시죠. 당원들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 행위에만 집착을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근데 감정 아니, 그 행위가 자, 정당화되는 게 자, 아니잖아요. 들어봅시다.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탄핵 그러니까 나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그랬는데 기사 하나를 보고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말을 바꾼 그 자체가 우리 당하기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근데 그 동기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그 한마디 가지고 그럼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갈지자 행보가 주는 우리에게 충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여당 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개인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기대를 모습을 해. 좀 보여주길 아니, 근데 바라셨- 그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이권만 챙긴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돈 좀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체포를 들어봐요. 나가는 남의 당에 건데. 진짜 훈수를 아니 두고 아니 계속 훈수를 듣지도 두는 게 않고. 아니라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얘기를 아니 하는 거야.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조금만 뭐라고요? 캄다운 해봐.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체포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면 솔직히 충분히 반대파로 잠시만요. 한동훈 정도 되는 사람이 체포될 거 두려워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동훈 대표가 되게 좀 작다고 이 생각해. 핀트를 그릇이 이해하기가 그릇이 좀 작다고는 어려운데. 생각해. 근데 아.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한테 기대를 많이 했구나라고 얘기한 거야. 뭘 기대를 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그를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승적인 거지. 판단을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 이 정도도 안 된 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 거지. 그렇구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이렇게 너무 흘러가는 게 정당의 행위에 맞아요?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것인데 여당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상태고 여당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탄핵 찬성으로 말을 바꿨다니까. 아니 그 이해는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여기 좀 근데 그 컴파운드 동기가 해봐. 뭔가 명확한 범죄 사실이 아니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도 전해 들은 거잖아요. 뭘 확인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기사를 거지 보고 원래. 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예 딴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얘기를 가서 대통령을 협박을 해가지고 대통령 결과적으로 담화를 발표했어요. 당의 모든 권한을 이임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 한동훈이 그 말을 보자마자 이거는 당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게 권한을 이임한 거다. 그리고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달려가서 대리 공동 총동한다고. 국정 운영 그건 부산 잘못했지. 발표를 한 잘못했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돼야 내가 이 얘기를 되니까. 하려는데 왜 자꾸 중간에 끊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말이 이상했어 아까. 아니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좀만 이어서 얘기할게요. 어.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거 내가 말할 게 안 준다 했잖아요. 결론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탄핵 반대했다가 자기 체포하겠다는 기사 하나 보고 찬성으로도 바꾸고 또 자기한테 당권 일임한다라고 하니까 또 반대로 바꾸고 이 사람은 개헌 반대 탄핵 반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난 그 동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거는 아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아까 돕기 말 좀 위한 이상했어. 오늘 몇 퍼센트 정도 얘기했어요 지금? 네? 몇 퍼센트 죄송합니다. 정도 하고 싶은 말? 아무튼 그 사람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동훈이 탄핵 반대파 쇄신파예요. 나 그 쇄신이라는 표현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자, 부릉부릉 끝. 네, 그러시죠. 자 다음 차.
아니 근데 응. 결론부터 말했어야 됐네. 이 박민영 대변인이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빌드업이 좀- 동기가 진정한 나는 쇄신과 혁신을 뭐 원했던 대중적인 게 얘기를 아니다라는 했던 얘기를 하고 거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뒤에 거를 못 들었으니까 그 과정을 뭘로 들었냐면 계엄 잘못됐지. 계엄 잘못됐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뭐 온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 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떠한 명분도 없었잖아요. 뭐 예산 얘기했지만 예산도 뭐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뭐 거기서 예산을 얘기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의원들 끄집어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계엄이다라고 정의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언행은 전 정당했다고 보는 거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국회의장 포함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건 한 전 대표도 여당 들어간다고? 대표인데. 그럼 이 계엄의 이유는 뭐냐? 그냥 어떤 뭐 야당이 이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반대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 이거 정말 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군사적인 쿠데타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제동을 걸고 비판을 한 게 맞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뒤에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도 노선 잘못 잡았죠. 그 한덕수 전 총리랑 그 둘이 서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저 그때 완전 분노했거든요. 나같지도 않은 소리 한 거죠. 첫 스텝을 잘 밟아놓고 나중에는 뭐 탄핵은 또 갑자기 표결 안 들어가 뭐 한덕수랑 둘이 서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해 이러니까 저분도 진짜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의도. 한 전 대표의 심리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떤 정의나 뭐 이런 거에 열받았던 게 아니다. 그냥 이제 본인 생각만 한 거다.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좀만 대충 더 이 그러면 정도? 거기에 처음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까 나도 듣기로는 그치? 얘기한 것처럼 좀 저랑 당원이 똑같이 아니면 들었을 얘기하지 거예요. 마세요라고 했지만 반대로 그건 우리는 모르는 사안이고 아니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 자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말을 얘기가 이상하니까 거기까지만 듣기에는 그러면은 본인이 개인으로서도 어쨌든 자신의 신변이 위협이 됐으니까 반대편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여당 아니었죠. 대표인 사람을 지금 어쨌든 저. 체포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아니 위협이 되면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사람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저는 한동훈 대표 아니, 개인의 근데 어떤 다 100번 쳐만 그러니까 양보해서 나도 그럼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 얘기 많이 했잖아. 그래 한국 일보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왔어 혹시? 아니 거기서는 안 아 가. 근데 왜 무당이 그렇게 한국에 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이런 거 그냥 계속 막아서 그래. 아니, 근데 오늘은 좀 얘기 많이 한. 근데 근데- 그때 부릉부릉했어요. 근데 나도 얘기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알겠고 이해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왜 거기에서 껴다냐 거기서 본인을 맞아. 체포하러 갔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게 그게 오히려 그게 바뀌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탄핵에 반대했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쉽게 말하면 돌아서야 가중처벌 되는- 사유가 되는 자, 거죠. 돌아서야 본인 되는 입장에서. 타입. 이걸 내가 생각이 제일 잘 들어요. 알거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기사를 딱 보자마자 판단을 바로 했다는 자체가 뭘 얘기하겠어요. 뭔 얘기야? 언론 보도 그때 딱 하나 나왔었거든. 네. 그걸 알고 보고 있어. 조선일보 기사 하나 보고 근데 단정을 그러면은 했다는 것도 자, 문제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어. 아니 내 내부 있었잖아. 근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뭘 얘기하세요. 알려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이 저 그거 내가 가서 얘기를 할 가야 수가 없어. 돼가지고. 내 옛날 얘기니까. 대신 얘기해 줘.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가 알아. 자체 발전했을 수도 자기도- 있다는 거야. 아 자기가 명분을 근데 만들었을 그게 수도 기사를 있고, 보고 알았던 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들었다고 근데 하지 내가 않았어요? 왜 아까 좀 국정원이 짜증을 뭐 이쪽에서 냈냐면 듣지 않았어요? 사과에 빨리. 아니 내가 아까 짜증을 내 죄송합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아니 한동훈이 가서 한 얘기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이거 가지고 말을 뒤집었다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말을 막은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기사 자체도 실체가 애매할 뿐더러 기사 하나 보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도 큰 상처일 뿐더러 그리고 정상적인 여당 대표면 우리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인지를 자초지종을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선제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불법 계엄이라고 단정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가라니 지금 아니 근데 또 여당 아니, 입장에선 체크는 여당 해야 입장에서. 역지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갑자기 대통령이 오늘 했으니까. 오늘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선포권이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그럼 먼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당인데 심지어 여당 대표는 파트너인데 근데 거기서 야당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끝내고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야. 한동훈은 첫째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윤 전 대통령과 극한의 대립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뭔가를 계획했다면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자기 원죄를 지가 아는 거야. 재발지렸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바꾸지나 말든가. 근데 처음에는 내란이라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기사 하나 보고 찬성한다고 했다가 나한테 그 당의 모든 권한 이름한다니까 또 반대했다가 이게 무슨 쇄신파예요? 기회주의자지. 네.
재밌네요 오늘 재밌네요. 박민영 대변인이 어떤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체력이 확 고갈입니다. 또 45분 지났으니까 저 오늘 또 벌써 하려 그랬는데. 아니 이동재 45분 딱 지나니까 또 죽으려고 해. 아니 오늘 좀 힘들다. 노란봉투 보면 아예 못 다루겠다. 못해, 다음에. 그럼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거 왜 사진 왜 띄워 이건? 그만 좀 해. 이거 왜? 근데 뭐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다 이런 식의 관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 약간 상반되는 기사가 있었고 이거 민주당 한번 여쭤보고 싶어갖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기자들 질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언론 질문에 그냥 갔다고 해요.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축하난을 보냈다. 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는 안 하신다는데 네, 축하는 하시나 보다. 악수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자신의 명의로 의원회관 내 장동혁 의원실에 축하난을 보냈다. 화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한다. 이 메시지는 아마 이제 그 리본에 축하합니다 이걸 써 있으니까 축하 뭐 이런 것 같은데 요거 둘 다 그 저 멍청도 출신이라서 그 좀 애잔한 게 있어. 악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 있는 방송. 그러게요. 우리 아빠가 멍청도 충청도라서 발언은 좀. 우리 아빠가 충청도라서 괜찮아요. 아 저는. 그래요? 네. 그래도 부적절한. 나도 서울 발언이 욕해도 나왔습니다. 되나? 악수할 것 같아요. 저는 기자님 정치하실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민주당이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약간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악수를 안 하는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되겠지만 오히려 좀 변수는 이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약간 계속 대여 투쟁을 강화할 거잖아요. 이분 노선 보면 아닐 것 같아. 할 거잖아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다고요? 그럼 전당대회 때 질러놓고 모르세? 모르세? 네, 저는 그렇게 모르세 될 것 한다? 같아요. 그렇게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 청구서가 날라올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할수 해서 있을까? 됐는데 뭐 보시죠. 판사들이 청구서 보고 뭐 해줘. 판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당분간 막 급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지사지를 좀 봐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청래도 여당 대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과거 무슨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들고 수류탄 들어간 아니에요? 수류탄인지 화염병인지 안 아무튼 터졌던 것 같아, 자기는 그게. 뭐 이렇게 해명은 해요. 사제폭탄. 근데 잘못 말하면 저거 그 워딩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워딩 지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 내린 적 없고 미 그 강화 대사관저에 미수. 네. 사제폭탄을 들고 들어갔다가 대사관 아니고 대사관저. 관저. 네. 네. 수류탄 아니고 사제폭탄. 뭐가 됐건 진짜 테러 짜친다, 그런 거 행위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그런 행위를 했다가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국가적 수치인데 여당 대표까지 됐는데 막말로 장동혁 대표가 뭐 범죄 저지른 거 있습니까? 근데 뭐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난을 보내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지금 현안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인격적인 부분과 그 능력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비상계엄 어쩌고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100% 찬성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무슨 대통령 접견을 가면은 극우화가 됐다 이런 전제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당이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셔도 어쨌든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은 계시긴 하잖아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긴 간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당선에 역할을 하신 건 맞는데 그럼 그때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미셨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분들은 건가요? 레토릭이 정확하게만 나오면 충분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감정의 정화를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나갈 것이다? 설명을 드렸던 게 우리 당원들이 바라시는 게 너네는 왜 민주당처럼 이렇게 투쟁적으로 못 싸우냐는 그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나 항상 헷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저 싸움이 광화문 나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과 글로 싸워야 되는 맞아요. 거고 헤드라인으로 싸워야 되는데 채워달라는 그 요청이에요. 맨날 막 뭐 광화문으로 나오면 뭐가 변해? 물론 이 압박이 이거 있죠. 근데 맨날 무조건 가서 피켓 들고 이거보다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소위 누구 하나 딱 핀포인트로 목 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레임과 그런 거를 원하는 근데 거지. 그동안은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모두 안 싸워서 아무도 안 맞아요. 싸웠으니까. 그냥 고요했지. 근데 장동혁 대표는 좀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정치라고 하는 하는 거 것은 보면.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정치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권에서 부정선거 같은 담론들을 아예 무시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으로라도 뭔가를 제스처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아예 없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장외투쟁도 하고 천막당사도 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 당은 하는 게 없냐,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는 못 해주더라도 그런 감정을 정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정치인의 미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치인이 무슨 뭐 평론가처럼 뭔 옳고 뭐는 그르고 너가 하는 말은 맞지도 않고 당원들이 강성 극우화됐으니까 저 말은 들을 수 없고, 그거는 언론과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공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공감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들이 각광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정 주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포용하느냐 공감하느냐를 두고 정치인의 자질을 따질 수는 있지만, 뭐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반성 없이 옹호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재명도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네. 일베 아니. 출신이라고.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하는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전선거 부실 문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사전투표제 재조정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제도권의 역할인 거죠.